Musiala. Distinctive running style. Musiala, is he going to score? 5대2로 바이에른 뮌헨이 대승을 거뒀지만 독일 현지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리그 18위로 꼴찌에 해당하는 데다 1년 만에 다시 강등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2골이나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전반전에 선제골을 먹기까지 했고요. 다름슈타트의 팀 스카르케가 넣은 첫 골만 해도 그랬습니다. 전반 29분 골키퍼의 롱킥으로 시작된 뮌헨의 공격. 상대와 공중볼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이어는 자동문 수비의 대명사답게 헤딩을 잘못해 상대팀에게 골을 바치고 말죠. 이어지는 공격을 막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와 마티아스 혼사크에게 태클을 해봤으나 역시 실패. 몇 초 지나지 않아 스카르케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말았죠. 다이어의 실수가 명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이어는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동료들에게 신경질을 부립니다. 토트넘에서도 자주 목격됐던 바로 그 장면이 펼쳐지자 뮌헨 선수들은 저 녀석이 왜 저러나 하는 표정으로 다이어를 노려보기에 이르는데요. 다이어 때문에 뻥 뚫린 수비는 후반전에도 이어졌습니다. 더리우트가 제 아무리 미친 것처럼 달려도 수비 한쪽에 난 구멍을 막긴 역부족이었는지 다름슈타트의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원인은 다이어였습니다. 왼쪽으로 튕겨나간 볼을 쫓아 달린 다이어는 상대 선수의 태클을 피하기 위해 발을 뻗었지만 허망하게도 다름슈타트 선수에게 패스한 격이 돼버렸습니다. 분노한 더리우트는 팔을 위로 번쩍 들면서 다이어를 향해 고함을 쳤고 골키퍼는 허망한 표정으로 다이어를 응시했죠. 후반 추가 시간에도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다이어가 막아내지 못하면서 비렐름손이 추가골을 터뜨렸고요. 이때에도 다이어는 내가 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동료 선수들을 째려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뮌헨의 위기 상황에는 어김없이 다이어가 있었고 다이어는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하며 김민재보다 높은 점수를 줬던 독일 언론마저 이번 경기 후 등을 돌렸습니다. 11년간 리그 우승을 지켜온 바이에른 뮌헨이 강등 예정인 꼴찌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2골이나 허락했다. 이건 승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찝찝한 상황이다. 철통 같았던 뮌헨의 수비가 한 사람으로 인해 구멍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해질 때이다 라고 독일의 유력지 빌트와 RAN이 임모아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모든 언론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이어에게 평점 최저점을 주며 수비수를 교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헌데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지한 다이어, 바로 방어에 나섭니다. 독일 매체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기 후 스스로 언론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한 것이죠. 눈치 없이 오늘 경기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한 그는 다이어와 마테이스 더리우트가 짝을 이루면서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투엘 감독이 이를 바꾸려고 하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라고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나와 더리우트가 짝을 맞춰 계속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최선의 대답일 것 같다. 만약 나랑 더리우트가 잘못하고 있다면 투엘 감독이 바꿔도 괜찮다라고 말이죠. 뮌헨 이적 초반에는 인터뷰할 때마다 언급하며 해리케인의 친분을 과시하더니 이번에는 더리우트를 끌어들이는 다이어. 게다가 내가 감독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와 더리우트가 결과를 확실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마치 자기 덕분에 팀이 승리한 것 마냥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민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두렵기라도 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선발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죠.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다이어의 표현은 틀리지 않습니다. 뮌헨에 합류한 후 총 10경기에 나섰고 그중 8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으며 6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죠. 더리우트와 짝을 이룬 후 4연승을 거뒀으니 다이어가 더리우트를 끌어들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이어가 잘해서 연승을 거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그 16위인 마인츠, 뮌헨과 실력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라치오, 이번에는 꼴찌 다름슈타트까지 승리가 당연시되는 경기였고 오히려 실점을 책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초반에는 미친 것처럼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속도가 느린 다이어를 커버해줬던 더리우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2경기 동안 다이어가 실수할 때마다 다이어를 향해 거세게 항의하는 것은 물론 경기장 밖을 나서며 말다툼을 하는 모습까지 목격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더리우트는 투엘 감독에게 리그 하위팀과의 경기라면 몰라도 상위팀과 경기할 때는 절대 다이어와 뛸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고 3월 말에 진행되는 경기에서는 반드시 김민재가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는데요. 더리우트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다음 경기 상대는 리그 4위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이죠. 뮌헨 수비진이 만약 지금처럼 유지되고 다이어가 또 실수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가 될 게 분명한데요. 다이어의 진짜 모습을 이제서야 깨달은 독일 언론들 역시 중요한 경기에는 김민재가 선발로 뛰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저번 경기까지만 해도 김민재보다 다이어가 더 뮌헨에 어울리는 것 같다며 헛소리를 하던 뮌헨 팬들도 정신을 차린 모습입니다. 몇 경기 잘하나 싶었는데 선수는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빨리 킴을 불러와라. 이러다가 리그 3위로 내려앉을 지경이다. 다이어는 상위권 팀과 대결에서는 절대로 쓰지 말라면서 김민재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투엘 감독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감독직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투엘은 요즘 언론 인터뷰에서 대놓고 막말을 하고 있죠. 선수들의 기분 따위 신경 쓰지 않겠다. 모든 게 결정된 상황에서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선수 선발은 내 권한이다. 뮌헨 팬이든 언론이든 상관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다이어 기용을 주장하는 중인데요. 김민재가 아닌 다이어를 선호하는 이유를 묻자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선수들과 잘 어울리며 다른 수비진과 소통을 더 잘한다라고 답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투엘 감독은 케인과 파벌을 형성하고 다른 수비 선수를 향해 손가락으로 지시하며 커버하라고 소리치는 다이어의 행동을 소통이라 판단한 모양인데요. 수비수 줄 부상으로 상반기 내내 독박 수비를 하며 체력이 고갈될 정도로 뛰었던 김민재. 그의 수비는 투엘에게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이처럼 상황이 단단히 꼬여버린 가운데 김민재 선수는 의연하고 차분한 모습입니다. 벤치를 지키는 상황에 대해 솔직히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지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나아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제든 경기장 안팎에서 내 능력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이죠.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는 주어진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를 탐내는 빅클럽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김민재처럼 뛰어난 선수가 벤치를 지키는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것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나폴리를 33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주역을 왜 벤치에 두는 거냐며 영국 언론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맨유는 이번 여름에 김민재 영입에 나설 거라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유의 새로운 수장 짐 레트클리프가 김민재의 엄청난 팬으로 알려져 있죠. 얼마를 들여서든 그를 데려올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중인데요.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주장 손흥민 선수가 몇 년 전부터 김민재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